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똑같은 거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 그리고 PPA법 개정,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이렇게 찍게 됐고, 요즘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상향 조정, PPA법 개정도 같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태양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전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 공급 의무자 범위, 이거는 어디에서 발췌를 한 거냐면 한국에너지공단 들어가시면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의무자가 누구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도별로 공급 의무량이 얼마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 화면을 제가 띄워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고 요것을 몇 프로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화면을 띄워드린 거고, 2012년 2%에서 지금 2021년 9%, 22년 10%, 23년 이후에도 10%입니다. 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10%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뭐 생겨나고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설치가 될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잉여 RE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를 하면서 REC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드린 거고, 23년 이후에는 10%였던 거를 2034년까지 계속해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그래서 1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 언제까지? 34년까지. 이게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무시장 REC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약 고려사항, 현무시장의 REC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1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계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0km 이상, 뭐 1메가 이상 이러신 분들은 조금은 장기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지금 한 36,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REC가. 근데 여기에서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과연 현무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게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REC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장기 계약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집어넣었던 거고, 과연 연도별로 상향을 할 거냐, 그러니까 25%까지 연도별로 상향을 할 거냐, 아니면 이 34년까지 단계별로 상향을 할 거냐, 요 내용에 따라서 REC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점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규제가 관건이다. 인허가 규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풀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를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는 25%까지 상향이 됐는데 공급은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당연히 현무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PPA법 개정과 더불어서 REC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 여건, 허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A법 개정, 아리백의 일환. 그러니까 아리백 중에 한 5가지 정도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리백은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전력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뭐 충당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방법 중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PA였어요. 그래서 PPA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뭐 한국전력이 이렇게 가운데서 끼고, 그 다음에 뭐 발전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 REC를 사는 기업하고 여기서 중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PPA법이었는데, 그 PPA법을 개정을 해서 그 한국전력은 빼고, 그 다음에 그 발전 사업자하고 그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얘는 이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PPA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한 게 아리백인데, 전력 판매 한국전력 독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일반 기업에게 판매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S에 국한됐던 REC를 판매하는 방법이 PPA 시장이 추가가 됨으로써 시장 규모가 확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PPA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시범 사업을 하고 얼마 전에 끝낸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일반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파이가 커지다 보면 RPS의 시장보다 더 커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장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REC에 대한 상승 기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A법 개정에 의해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 아리백 기업이 1메가 발전 사업주에게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내가 예를 들어서 1메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 1메가에 대한 전력을 그 아리백 기업이 모두 사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 우리나라만 봐보면 SK그룹, 계열사 8곳 모두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LG화학, 하나큐셀 등 좀 대기업 위주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대외 무역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 거의 의무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리백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세계적으로 아리백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뭐 지금 한 세계적으로 한 200개의 업체, 250여 개의 업체가 아리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리백 그리고 PPA법 개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정책이 진행이 됨으로써 우리에게도 큰 혜택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법이 추진되고 진행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뭐 계속해서 찍으면 그 영상에 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수 업체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지 않는 업체는 페널티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기업이라든가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무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외 무역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을 진행하지 않으면 대외적인 무역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가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내수 업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국가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페널티를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게 태양광, 뭐 풍력, 그다음에 나중에 돼서는 그냥 종전에 뭐 수소 뭐 이런 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사명감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뭐 발전소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발전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요즘에 저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전화가 20통에서 한 25통, 30통 뭐 이렇게 하루 날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하고 통화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분 통화할 때마다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저도 일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어디 뭐 출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화를 다 못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점진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꼭 전화 드려가지고 같이 통화도 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튼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분 비율 상향 조정하고 PPA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뭐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더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거고 다음 영상은 제가 화각컨대 아마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